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농사용 전기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혀 농업계에 비상에 걸렸습니다. 전기요금 특례 제도를 모두 일몰시키고 그중에서 농사용 전기요금 할인 제도를 우선적으로 손보겠다는 겁니다. 네, 만약 농사용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농민들의 생산비 증가와 농업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합니다. 농업계는 한전이 엄청난 규모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영세농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창호 기자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농사용 전기요금을 우선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농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김종갑 한전 사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적용 중인 전기요금의 한시적 특례 제도를 모두 일몰시키는 방향으로 가겠다며 농업용 할인 요금 조정은 여야 모두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전부터 농사용 전기요금을 개편하려는 움직임은 있었지만 한전 사장이 공개적으로 인상 의지를 드러낸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한전은 본래 취지와 달리 대규모 기업농까지 할인 혜택을 누리고 있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농사용 전기요금 단가는 1kW당 47원으로 산업용이나 주택용의 절반 이하의 가격입니다. 소규모 영세 농민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1960년대부터 농사용 전력을 저렴하게 공급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기요금 할인 적용 대상이 점차 늘어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내놓은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도 1%에 불과한 대규모 기업농들이 농사용 전력의 절반 가까이를 소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농업계는 일부 문제가 있다고 다수 농민이 수십 년간 안정적으로 누려온 할인 혜택을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원가 개념뿐만 아니라 영세 농민을 보호하려는 정책적인 고려까지 포함되어 저렴하다는 겁니다. 만약 농업계의 반발에도 한전이 인상 계획을 밀고 나간다면 특례제도 대상인 도축장과 미국 종합처리장이 1차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도축장은 175억 원, RPC는 91억 원의 특례 혜택을 받습니다. 도축장의 특례 기간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로 일몰 연장이 없다면 2025년부터 요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RPC의 경우 2016년부터 별도의 기한 없이 요금 할인을 적용받고 있는데 한전이 기한을 정한 뒤 할인 혜택을 없애면 경영비가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또 도축장이나 RPC의 운영이 어려워지면 그 피해는 농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탓에 한전의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계획에 농업계가 크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와서 전기세를 올린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말이죠. 지금도 어려운데 더더군다나 이거 전기세까지 오른다면은 가공하며 원가 절감 차원에서도 훨씬 더 어렵지 않겠냐. 경영비가 추가 발생이 되고 이번 인상안이 올랐을 경우는 우리 한농협 입장은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결정한 데 이어 농사용 전기요금에 대한 할인 혜택마저 없앤다면 농업계의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네, 이렇게 한전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면서 농업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그렇다면 농사용 전기요금은 무엇인지, 또 한전은 왜 개편을 추진하려고 하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강창호 기자. 먼저 농사용 전기요금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죠. 네, 정부는 타 산업에 비해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농업을 지원하기 위해 농사를 짓는 데 사용되는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사용 전기요금은 관계용 양수 배수 펌프에 사용되는 농사용 값과 농작물 재배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농사용 을로 나눠져 있는데요. 현재 농사용 갑을 전력의 평균 판매 단가는 1kW당 47원으로 100원이 넘는 산업용 전기나 주택용 전기의 절반 수준입니다. 전력 생산 원가와 비교해도 30% 수준에 불과한 건데요. 지난해 한전의 전력 판매액 가운데 농사용은 1.5%가량을 차지하는 데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한전은 농사용 전기료 수혜자 중 0.4%에 불과한 대규모 기업농이 전체 사용량의 39%나 차지한다는 이유를 들며 농사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한전이 이렇게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이유로는 기업농 편중 말고 그 속내가 따로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상에 진짜 이유가 있을까요? 네, 한전은 탈원전으로 인해 눈덩이처럼 불어난 적자를 더는 감당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한전은 2017년 4분기에 적자 1,294억 원을 기록한 뒤 2018년에는 2,080억 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올 3분기에도 9,285억 원의 적자를 기록해 한전의 경영이 계속해서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계속되는 경영 실적 악화에 대한 주주들의 반발도 거센데요. 최근 한전 소액 주주들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삼아 김종갑 한전 사장을 업무상 배임죄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경영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한전이 농사용 전기요금을 손대려고 하는 겁니다. 네, 많은 농민들이 농사용 전기요금에 크게 의지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농업계에서는 한전의 이번 요금제 개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농업계는 한전의 개편 움직임에 거센 반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전이 경영 악화로 발생할 적자를 농가에 떠넘기려고 한다는 건데요. 농업계는 한전이 도축장과 미국 종합처리장이 받고 있는 전기료 특례를 제일 먼저 손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축장과 미국 종합처리장의 경우 산업용 전기요금의 20%를 감면받고 있는데요. 특례 제도가 사라지면 그 부담은 농민들이 고스란히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농업계는 전기요금 인상이 농업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등 우리 농업을 둘러싼 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전기요금 인상까지 이뤄질 경우 농가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농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농사용 전기요금 개편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네, 최근 정부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해 한전과 협의한 적이 없었다고 부인했는데요. 한전의 주장에 힘이 다소 빠진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한전은 이달 28일 이사회를 열어 전기요금 개편 논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 지을 계획인 겁니다. 하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당장 추진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전기요금을 올릴 경우 정부와 여당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한전의 농사용 전기료 인상 시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렴한 농사용 전기요금이 우리 농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한전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그 희생을 우리 농가에 떠넘기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강성훈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계 이슈를 깊이 있게 전하는 수요기획 시간입니다. 태양광 사업이 새로운 소득원으로 주목받으면서 농업계에서도 태양광 발전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하지만 안정적인 농가 소득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매전 단가 보장이나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융자 지원 등 아직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아 보입니다. 수요기획 태양광의 빛과 그림자 그 마지막 순서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농가 소득원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촌에서 태양광 발전을 한다면 수익성이 어떨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촌 태양광 발전 사업의 경제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100kW 기준 20년 동안 모두 4억 7,641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허가 비용과 시공비 등 초기 투자 비용을 제외하면 매달 80에서 100만 원 정도의 농회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소득이 나오려면 일정한 전제 조건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의 소득을 좌우하는 매전 단가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입니다. 전력회사가 전기를 매매하는 금액인 매전 단가가 현재보다 30% 이상 하락하는 경우엔 사업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대출 이자율이나 개통연계 비용도 관건입니다. 이자율이 상승하거나 개통연계비가 증가하면 농민들이 떠안게 될 피해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 태양광 발전의 사업이익이 농민과 농촌 주민에게 돌아가도록 하려면 마을 단위의 태양광 협동조합 설립과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확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농촌형 태양광의 경우 일반 농업인이 혼자 시작하기에는 투자금 부담도 크고 농촌형 태양광으로 인한 농지 감소 문제를 걱정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농촌형 태양광의 문제점을 보완한 형태가 마을 단위나 협동조합 형태의 태양광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동시에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이라는 형태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마을 단위의 태양광 협동조합은 지역 농협과 주민들이 함께하는 농촌 태양광 발전 사업을 말합니다. 농협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5명 이상 구성된 태양광 협동조합에
지역농협이 출자 및 설립 관련 행정 절차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다수의 농민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농촌 경관 훼손이나 난개발 문제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영농형 태양광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상 4m 높이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지별판이 눈길을 끄는 이곳은 충북 청주에 있는 영농형 태양광 시범 단지입니다. 이곳에선 절기에 맞춰 벼, 인삼, 배추 등 7가지 농산물과 매달 350kW급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고 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으로 다 위에서 발전을 하고 아래에서는 기존 그대로 밭농사든 논농사든 똑같이 하면 되거든요. 농민들이 이 관심을 가지고 하려고 해도 사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100kg를 하려면 농민으로서는 진짜 정말로 큰 부담이 되거든요. 농지 태양광은 농촌형과 영농형으로 나뉩니다. 농촌형 태양광은 설치 시 100kW당 400평의 부지가 필요한 데 반해 영농형 태양광은 700평의 농지가 필요합니다. 농촌형보다 1.5배 농지가 더 필요한 셈입니다. 또 농작물 생육에 적합한 일조량 유지와 농기계 등이 움직일 공간 확보가 필요해 그만큼 초기 투자 비용도 늘어납니다. 담보력이 크지 않은 농민들로선 쉽게 대출을 내기 힘든 상황. 이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연 1.75%의 낮은 금리로 15년 동안 대출해주는 농촌 태양광 시설 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 현장에선 현실적으로 진입 규제 장벽을 낮춰야 농가 참여가 활발해질 수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절대 농지에 설치할 수 없는 한계성과 이격거리 등 지자체별 조례가 까다로워 태양광 발전이 실질적인 농가 소득원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으로 전국의 농심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정부 성토와 함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WTO 농업 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를 철회하고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 달라는 겁니다. 윤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선언한 이후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도 의회는 최근 WTO 농업 분야 특혜 포기 관련 농업농촌 보호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으로 대한민국 농업이 뿌리채 흔들리게 됐다면서 식량 주권을 제대로 지킬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또 한국이 선진국으로 분류될 경우 쌀 관세율이 기존 513%에서 154%로 감소하고 농업 보조 총액도 8천억 원으로 사실상 반토막이나 식량 주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농협들도 최근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 철회를 주장하며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16개 지역농협 조합장들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스스로 한국 농업농촌을 지킬 의무를 저버렸다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또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 철회와 함께 쌀 목표 가격 결정 및 변동직불금 지급, 국가 예산의 5% 수준으로 농업 예산을 책정하는 것, 농산물 가격 안정화 등을 요구했습니다. 광주광역시 14개 지역농협 조합장들도 같은 입장입니다. 개도국 지위 포기는 통상 주권과 식량 주권 포기를 넘어 농업 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선진국형 직불제 도입 등 정부가 농민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제주 지역 농민들의 목소리도 거셉니다. 한국농업경영인 제주특별자치도 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문제 제기 이후 길게는 8개월까지 대응 시간이 있었음에도 정부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번 정부 결정으로 농업이 지역 총생산의 11%를 차지하고 있는 제주 지역의 피해가 불보듯 예상된다는 겁니다. 우선 농업보조금 감축으로 인한 겨울 채소와 감귤 지원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고 쌀 보조금 축소로 쌀 재배 농가들이 대거 밭농사로 전환할 경우 밭작물이 대부분인 제주 농업에 타격이 클 것이라며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정부의 향후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국산 통밀의 우수성이 알려지면서 건강식품으로 국산 통밀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런 통밀의 우수성도 알리고 자라는 학생들의 건강도 챙기기 위해 학교 급식으로 국산 통밀을 활용한 잡곡밥을 제공하는 시범 사업이 지난해 처음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 올해 확대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 급식에 통밀 잡곡밥을 제공하는 국산 통밀 학교 급식 사업이 확대 시행됩니다. 국산 통밀 학교 급식은 학생들의 건강 증진 차원에서 잡곡 섭취 비율을 높이고 잡곡으로서 통밀의 우수성을 알려 국산 밀의 소비를 유도하고자 지난해 서울, 경기 지역의 104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시범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통밀 학교 급식 사업을 지난 4일부터 오는 29일까지 4주 동안 전국 11개 시도 126개 학교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시범 급식에 참여했던 서울, 경기 지역의 104개 교 중 68개 교가 시범 급식 이후에도 통밀 급식을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반응이 좋아서입니다. 최근 밀 생산지인 광주와 충남에서도 통밀 급식을 시행하는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 광주에서는 26곳, 충남에서는 50곳에서 지역산 밀을 활용해 통밀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밀로 밥을 할 경우 톡톡 터지는 식감이 좋아 학생들의 호감도가 높고 다양한 재료와도 잘 어우러져 잡곡 섭취를 다양하게 할 수 있으며 저렴한 가격에 연중 안정적으로 구할 수 있어 학교 영양사들의 선호도 역시 높습니다. 특히 우리 밀은 수입 밀에 비해 글루텐과 알러지 유발 물질 함량이 적은 건강식품입니다. 또 국내 밀 품종의 통밀에는 각종 미네랄 성분과 폴리페놀, 식이섬유 등 기능성 물질이 다량 함유돼 있습니다. 때문에 밀을 통밀 형태로 섭취할 경우 껍질 부분에 함유된 기능성 물질을 섭취할 수 있어 면역력 증가는 물론 혈당 유지, 비만 억제, 항노화 등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통밀 학급식 전국 확대 시행을 통해서 구하기 쉽고 건강에 유익한 국산 통밀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도 국산 식량작물을 활용한 우수식품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한 다방면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식감과 영양, 편리성을 두루 갖춘 국산 통밀이 새로운 우리 잡곡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NBS 뉴스 이영경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서울 관악농협은 5일부터 10일까지 금천구 관악농협 농산물백화점 야외광장에서 제18회 우리쌀 팔아주기 운동 및 팔도 우수 농특산물 대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가을 태풍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을 돕고 농산물 수급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관악농협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우리쌀 팔아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농협인에게는 실익을 주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입니다. 농촌 농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편 박준식 관악농협 조합장은 5일 열린 개장식에서 태풍 피해 지역에 재해복구 자금 5,600만 원을 전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라남도가 2020년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을 12월 5일까지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각 주산지에서 공동경영체를 조직해 운영하는 농업법인과 농협조직, 협동조합으로 희망법인은 소재지 읍면동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에 선정된 법인에는 공동영농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비 등의 비용이 지원되며 지원율은 보조금 90%, 자부담은 10%입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은 밭작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과 생산 역량을 갖춘 공동경영체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경상남도가 최근 미국 시카고 지역 대형 식품 유통업체 내에서 도내 특산품 상설 판매장인 해외 안테나숍을 설치해 농식품 홍보 판촉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도내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미국 LA를 중심으로 한 서부 지역에 이어 중동부 지역 시장 개척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도내 25개 수출업체가 78개의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또 관계자는 미국 시카고에 설치한 도내 농식품 안테나숍이 미국 동부 지역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가 오는 23일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 농가를 위한 성금 모금을 실시합니다.
이번 성금 모금의 목표액은 10억 원으로 참여를 원하는 개인 단체 법인은 모금 계좌에 자율적으로 성금을 입금하면 됩니다. 기탁된 성금은 성금집행심의위원회를 통해 생계, 의료 등 피해 농가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에 쓰일 예정입니다. 한편 도내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살처분으로 현재까지 206가구, 33만 2,056마리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